혹시 이혼하신 이유가 바람 피우셨던 건 아니죠? 싸늘한 한마디가 상견례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테이블 위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30분 뒤 방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미연과 그 남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옥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안 돼.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미연은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끔찍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단 하루의 이 만남이 어떻게 두 집안을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게 될까요?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전 미연의 집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평소라면 향긋한 커피 내리는 소리로 시작했을 아침이 오늘은 부산스러운 소리로 가득했죠. 태민아, 빨리 좀 봐봐. 이거 어떠니? 너무 초라해 보여. 아니면 저기 저 검은색 원피스? 아이고, 차라리 확 튀는 걸로 입고 갈까? 미연은 그 중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회색 정장을 아들 태민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태민이 그런 엄마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회색 정장이 훨씬 멋있어요. 우리 엄마 미모 보시면 놀라셔서 말도 제대로 못하실걸요? 얘는 그런 농담이 나오니 몇 년 만에 이런 옷을 입으려니 꼭 내 옷이 아닌 것 같아. 정장을 안 입던 버릇하니까 너무 어색해.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단추를 잠갔다 풀었다. 옷깃을 세웠다. 눕혔다 하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다 옷 다 해지겠어요. 제발 긴장 좀 푸세요. 태민이 보다 못해 엄마를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미연은 태민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내가 괜히 내 앞길 막는 건 아닌가 몰라. 소인의 아버지는 그렇게 잘 나가는 대기업 사장님이라는데 미연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제 세상이고 제 하늘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분이라고요. 아들의 말에 미연의 입가에 겨우 미소가 번졌지만 마음속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니. 혹시라도 내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그분들 기분 상하게 하면. 엄마는 그냥 평소처럼 마음 따뜻한 우리 엄마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아들의 말에 겨우 용기를 얻은 미연이 다시 거울 앞으로 가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조그만 카페 한다고 하면 자기네 집안이랑 격이 안 맞는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드라마 보면 꼭 그러잖아. 돈 많은 사모님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하면서 물부터 뿌리고 내가 딱 그 꼴 날까봐 무섭다 아들. 엄마도 참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엄마 카페가 얼마나 예쁜데요. 동네 사랑방이잖아요. 거기다 내가 이혼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혼이 뭐 흠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지금의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미연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너무 떨려서 그래. 우리 아들 걱정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혹시 대화가 어색해지면 제가 분위기 풀어드릴게요. 고마워, 태민아. 네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 미연이 현관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준비했지? 네, 차에 놔뒀어요. 소희 엄마께 드릴 꽃다발이랑 좋은 차입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이 현관을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미연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남의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혜의 드레스룸은 최고급 명품 옷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그녀는 실크 블라우스를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소희야, 엄마 이 옷 너무 화려해 보이니? 그 집 형편이 어떤 줄 알아야 옷을 맞추든가 하지. 카페 사장이라며? 엄마, 지금 입은 그 주황색 원피스 충분히 우아하고 예뻐. 소희가 엄마의 진주 목걸이를 매만져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차려입고 나가면 저쪽에서 기죽지 않을까?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 수혜는 거울을 보며 큰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빼고는 좀 더 크기가 작은 것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엄마, 태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사람 좋은 거야 기본이고 중요한 건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그리고 이혼했다며? 왜 이혼했는지, 무슨 흠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걸 알아봐야 하는 거야. 엄마, 그런 걸 대놓고 어떻게 물어봐? 소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수혜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우려와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 엄마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특히 우리 집안은 더욱 신중해야 해. 내 아빠 사업에 흠집이라도 나면 어쩔래? 수혜가 립스틱을 바르며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좋은 마음으로 가줘요, 제발. 엄마가 세상 물정을 너보다 많이 알잖니. 혼자 아들 키웠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남편 정훈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사 일이 급하게 터져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정훈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또 일이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오늘이 우리 소희 상견례 날인 거 잊었어? 수혜가 화장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아, 안다고. 그러니까 30분만 늦는다고 하잖아. 최대한 빨리 갈게. 30분이나? 상대방한테 얼마나 신뢰가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계약건인데 오늘 마무리 안 하면 큰일 나. 정훈이 대수롭지 않게 손을 휘저으며 서재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빠, 제발 시간 맞춰와 주세요. 태민 씨 어머님 혼자 오시는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소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훈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어휴, 저 인간은 진짜 첫 상견례부터 지각이라니. 상대방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수혜가 분이 안 풀리는 듯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저나 소희야, 태민이 엄마 이혼 사유는 정말 못 들어봤어?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이혼이 뭐 그리 큰 죄야? 가서 그런 무례한 질문 절대로 하지 마. 약속해. 무례하긴. 부모된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한 거지. 혹시 알아? 전 남편이 바람을 폈는지 아니면 도박이나 폭력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건 깨끗하게 정리됐는지 꼭 확인해야 해. 수혜가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리며 준비를 마쳤죠. 모녀가 집을 나서며 고급스러운 로비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승용차에 타면서도 수혜의 표정에는 여전히 예비 사돈에 대한 품평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렇게 두 가족이 각자 다른 마음을 안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은 강남의 유명한 호텔 안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호텔 로비의 휘황찬란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미연의 길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구겨진 옷자락을 펴며 태민의 뒤에 바짝 붙어 룸 앞에 섰습니다.
엄마,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실까요? 응, 그래야지. 미연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핸드백만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룸 밖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환한 미소와 함께 엄마 수혜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소희입니다. 소희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소희 양.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미연이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소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서 있던 수혜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미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스캔하듯 훑어보았죠. 안녕하세요. 소희 엄마 황수혜입니다. 수혜는 짧은 인사와 함께 목만 까딱했을 뿐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태민이 엄마 김미연입니다. 미연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혜는 미연의 수수한 정장과 가방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 저희 남편은 30분 정도 늦을 것 같네요.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수혜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당연히 늦으실 수도 있죠. 미연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태민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 서둘러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메뉴는 어떤 걸로 주문할까요? 아무거나요. 여기 대표 메뉴로 시키세요. 수혜가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태민이 웨이터를 불러 주문을 마쳤지만 대화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미연이었습니다. 소희 엄마께서는 교육계에 오래 몸담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랬죠. 수혜가 짧게 대답하며 찻잔을 홀짝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냥 조그만 카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카페요. 혼자 운영하시는 건가요? 수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태민이가 가끔 도와주긴 하지만요. 어머, 그러시구나. 태민 군을 혼자 힘으로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혼하신 거겠네요? 수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태민과 소희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엄마. 소희가 나지막이 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수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혼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미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수혜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혼 사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엄마, 그런 걸 왜 물어봐? 소희가 보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못 물어봐? 우리 딸 시집 보낼 집안인데 당연히 알아야 할 것 아니니. 혹시 태민군 어머님께서 바람이라도 피우셨던 건 아니죠? 엄마, 제발. 소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혜의 집요한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흔히들 말하는 도박 같은 거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폭력? 수혜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미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태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순간 미연이 테이블 아래로 아들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태민아. 앉아. 미연이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수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시니 오해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이 정도 궁금증도 못 가지나요? 수혜가 팔짱을 끼며 더욱 의기양양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소희가 거의 울먹이며 엄마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어머님,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미연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혜의 의기양양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찌검이 심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절 때렸고 그 바람에 뱃속에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찻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외도까지 있었고요. 미연이 핸드백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옥에서 도망치기 위해 이혼했습니다.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엄마, 이제 그만. 태민이 다가와 엄마의 어깨를 감쌌지만 미연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제 아들 태민이를 누구보다 바르고 정직하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아마 옆에 있는 소희 양이 가장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제 구질구질한 과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상처일 뿐, 제 아들 태민이는 그 아이 자체로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연이 눈물을 닦아내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수혜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소희가 미연에게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소희 양. 소희 양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미연이 오히려 소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수혜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미연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룸의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어요. 수혜의 남편 정훈이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지만 온몸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김 부장, 그거는 내가 내일 아침에 직접 처리할 테니 더 이상 보고하지 마. 끊어. 전화를 끊은 그는 그제야 룸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휴,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말이야. 아이고,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희 아버지, 이정훈입니다. 넉살 좋게 인사를 하던 정훈이 고개를 드는 순간 미연의 얼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3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죠. 방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웃던 정훈의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그대로 굳었습니다. 미연은 찻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손을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버렸고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인사드려. 여기는 태민군 어머님이셔. 아무것도 모르는 수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미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소희 아빠고요. 정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하더니 마치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린 서류 가방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연 또한 온몸이 차가운 돌처럼 굳어 미동조차 하지 못했어요. 30년간 잊으려 발버둥 쳤던 지옥 같은 과거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소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손을 이렇게 떨고 계세요? 네. 태민 역시 갑자기 얼어붙은 엄마의 모습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 이리 와서 앉으라니까. 수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재촉하며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아, 정훈이 뒷걸음질 치며 문 쪽으로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미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격한 움직임에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이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결혼 절대로 안 됩니다. 엄마. 태민이 기겁하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혜가 황당한 표정으로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제발 진정하세요. 소희가 울먹이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 해. 미연이 핸드백을 부서져라 움켜쥔 채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정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가슴을 헐떡이고 있었죠. 엄마, 진정하시고 일단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태민이 엄마의 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 말했습니다. 묻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이 결혼은 안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에요. 수혜가 따지듯 일어나려던 순간 미연이 태민의 팔을 와락 잡아 끌었습니다. 태민아, 가자. 지금 당장. 엄마, 잠깐만요. 이러시면 소희는 어떡해요? 태민이 당황하며 눈물 흘리는 소희를 돌아봤어요.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꼭 연락할게. 태민이 속수무책으로 엄마에게 끌려가며 소희에게 소리쳤습니다. 태민 씨, 태민 씨. 소희가 울면서 그를 불렀지만 미연은 이미 아들을 끌고 쏜살같이 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룸 안에 섬뜩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왜 저래? 당신, 저 여자 아는 사람이야? 수혜가 남편을 다그쳤지만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연이 사라진 문 쪽을 향해 넋 나간 사람처럼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수혜가 정훈의 팔을 잡고 흔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연과 태민이 레스토랑에서 뛰쳐나와 잡아탄 택시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미연은 현관문 앞에서 가방을 뒤져 열쇠를 찾았지만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몇 번이나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보다 못한 태민이 말없이 열쇠를 주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서 앉으세요. 태민이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소파로 미연을 부축했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은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가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미연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결혼을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태민아, 내 아들. 미연이 붉게 짓무른 눈으로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소희 아버님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엄마가 그분 보시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응, 알아. 알고 말고. 미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데요? 예전에 사업 때문에 얽힌 악연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미연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소희 아빠 이정우는 엄마의 전 남편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태민이 소파에 다시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절규에 미연이 즉시 부인하며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넌 그 더러운 인간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저는 누구예요? 태민이 울부짖으며 엄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미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태민아, 넌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야. 엄마가 입양한 아들이라고. 입양이요? 태민의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래, 네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였을 때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어.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내 친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하늘이 내게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엄마, 그럼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상견례장에서 그러셨잖아요. 폭력의 외도에. 태민아, 굳이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지나간 과거야. 아니요. 알아야겠어요. 제가 소희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간 과거가 돼요. 그리고 엄마 인생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말해주세요. 네.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 미연의 그 한마디와 함께 30년 전에 끔찍했던 어느 날 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임신 7개월이었던 젊은 미연은 부른 배를 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정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밥 안 해놓고 뭐하고 있어? 정훈이 고함을 지르며 다짜고짜 미연의 등을 세게 밀쳤습니다. 미연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찬장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제발. 아기가.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정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기,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남편이 집에 왔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정훈이 부엌 식탁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연은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에서 일어나려 애썼지만 배가 무거워 쉽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녀가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정훈이 다시 미연을 밀쳤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 미연이 부엌 바닥에 다시 넘어지며 배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 배가. 미연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그때 하복부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정훈이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연의 하얀 원피스 밑단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피가 119 불러줘요.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정훈의 바지를 붙잡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끄러워. 밥이나 당장 차려. 미연은 혼자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출혈도 계속되었어요. 그녀는 간신히 전화기로 기어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미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그녀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가 정훈에게 말했어요. 아기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앞으로 임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훈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요. 의식을 되찾은 미연에게 의사가 같은 말을 전했을 때 그녀는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정훈이 던진 말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임신했으면 몸을 조심히 다뤄야지. 왜 부엌에서 얼쩡거려? 그날 밤 미연은 빈배를 움켜쥐고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뱃속의 아기를 잃었어. 현재로 돌아온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태민이 엄마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 몸 간수 제대로 못해서 애가 죽은 거라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어. 태민이 주먹을 꽉 쥐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 그 지옥에서 도망쳐 나왔지. 이혼하고 한동안은 폐인처럼 살았어.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 손에 억지로 끌려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널 만난 거야. 유독 너만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라. 그 모습이 꼭 나 같아서 내 슬픈 눈이 내 심장에 와서 박히더구나. 미연이 태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내게 와준 뒤로 엄마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 너는 엄마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서 넌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엄마인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우린 진짜 가족이야. 태민이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간 얼굴을 다시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이 그런 집으로 장가를?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어, 태민아. 엄마, 이제 다 이해해요. 태민이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랑 저, 안 되는 거였네요. 처음부터. 태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제가 그 집안이랑 엮일 수 있겠어요. 태민이 오히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상처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상견례 장소에서 돌아온 소인의 집 거실은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소파에 세 식구가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죠. 정적을 깬 것은 결국 소희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수혜를 쏘아보며 원망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요? 처음 뵙는 분한테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수혜가 모른다는 듯
표정을 감추고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뭘 어째요? 이혼 사유가 뭐냐니? 바람 피웠냐? 폭력 썼냐?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질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졌잖아요. 시끄러워. 다 너 잘 되라고 확인차 물어본 거야.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게 어디네 탓뿐이야? 소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눈물 젖은 얼굴로 수혜를 노려봤습니다. 수혜의 날카로운 시선은 소파 구석에서 죽은 듯이 앉아있는 남편 정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내가 그런 질문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안 그래, 여보? 정우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소희의 분노는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빠도 대답 좀 해봐요. 태민 씨 어머님이랑 원래 아는 사이세요? 아니에요? 두 분이 서로 보시고 엄청 놀라셨잖아요. 소희가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며 다그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뭔가 숨기고 있잖아. 그 여자 얼굴 보자마자 당신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말이야. 수혜가 팔짱을 끼고 남편 앞에 버티고 서서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랬어. 정훈이 겨우 모기만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피곤? 지금 그 말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랑 산 게 28년이야. 내가 당신 표정 하나 못 읽겠어. 솔직하게 말해. 대체 무슨 관계냐고. 정말 미치겠네. 정말. 소희가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습니다. 아빠는 대답도 안 하고 엄마는 남험담만 하고 험담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였어. 수혜가 소희의 말에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정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말해, 여보. 그 여자 김미연. 당신이랑 무슨 관계냐고.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정훈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거실에서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죠. 무슨 관계긴. 그냥 예전에 잠깐 알던 사이지. 똑바로 말 안 해. 수혜가 고함을 지르며 옆에 있던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정훈이 움찔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아빠,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태민이 어머님이랑 대체 무슨 사이냐고요. 소희마저 울먹이며 정훈을 재촉했습니다. 딸과 아내의 압박에 정훈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와이프야.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라고? 수혜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배로 커졌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 전처라고? 그래. 정훈이 고개를 떨구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태민 씨는? 설마? 아니야. 그 아이는 내 자식 아니야. 이혼하고 소식 들은 건 입양한 아들이라고 했어. 정훈이 손사래를 치며 다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말한 전 남편의 폭행, 외도. 그게 다 당신이었구나. 수혜가 허탈하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캐물었던 상대가 바로 현 남편의 전처였다는 기막힌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대체 나 없을 때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니야, 소희야, 여보 그냥 성격 차이야. 정훈의 입에서 구차한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 수혜가 정훈의 뺨을 올려붙일 듯 손을 들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여자가
30년 만에 만난 당신을 보고 그렇게 기겁을 해? 당신이 대체 과거에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정우는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혜가 그런 남편의 앞을 막아섰죠. 어딜 도망가.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기 전엔 당신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솔직하게 말해. 당신, 진짜 당신 때문에 뱃속에 애가 죽었어? 정훈의 어두운 얼굴 위로 30년 전에 끔찍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격앙된 목소리만이 어지럽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수혜는 허탈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 무거운 공기를 가른 것은 바로 딸 소희였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아빠, 똑바로 제 눈 보고 대답하세요. 소희가 전에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태민 씨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전부 사실이에요? 아빠가 정말 그분한테 손찌검했어요? 딸의 고든 시선에 정훈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는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희야, 그건 다 3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요?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버릇 완전히 고쳤냐고요. 소희가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망연자실 앉아있던 수혜가 긴 한숨과 함께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이리 와 앉아. 엄마가 말해줄게. 엄마. 소희가 의아한 눈으로 수혜를 바라봤습니다. 수혜는 텅 빈 눈으로 남편을 한번 쏘아보고는 딸의 손을 잡아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내 아빠랑 나 결혼한 지 올해로 28년이 됐어. 처음 한 인연은. 그래, 그럭저럭 괜찮았단다. 수혜가 남편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3살 무렵부터였나? 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꼭 술만 들어가면 말이야. 결혼하고 3년 동안은 그 술버릇 꾹꾹 참았겠지.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자기 사업 굴려야 했으니까. 여보, 쪽팔리게. 정훈이 애원하듯 말렸지만 수혜는 차갑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숨기겠다고. 이 지경이 됐는데. 수혜는 다시 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내 아빠는 술만 마시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으로 변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럼 엄마도 때렸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수혜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은 적도 있고 밀쳐져서 넘어진 적도 있고 뭐 셀 수 없지. 그런데 왜 이혼 안 했어요? 왜 참고 살았어요? 소희의 절규에 수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엄마는 교육청에서 일했잖아. 이혼녀라는 꼬리표 달고 남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살기 싫었어. 그놈의 체면이 뭔지. 엄마. 세상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어. 특히 우리처럼 번듯한 직업 가진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 받기 쉬우니까. 수혜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훈이 소파 끝자리에서 끙하는 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변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 노력? 수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놈의 노력 타령은 20년 넘게 똑같네. 지난주에도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현관문 발로 차고 난리친 건 벌써 잊었어? 그건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또 변명이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변명뿐이야. 소희는 지옥 같은 부모님의 싸움을 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다. 소희야, 미안해. 엄마도 지옥 같은 시간을 참고 살았어. 그래서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소희가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혹시나 태민이 엄마도 나처럼 살았을까봐 미리 확인하고 싶었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살았으면 그 자식도 무의식적으로 배운다는 생각이 난 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현명했던 거지. 나는 이 지옥에서 꾸역꾸역 버텼는데 그 사람은 박차고 나갔으니까. 그때 정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더는 못 있겠다. 답답해서 미치겠어. 정훈은 그대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정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술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정훈이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 밤늦었어.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풍비박산을 내놨는데 정훈이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소희가 다가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너도 저리 비켜. 다 내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정훈이 손에 잡힌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수혜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손 안 놔. 정훈이 아내의 손을 짐승처럼 뿌리쳤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커다란 관상용 화분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안 돼. 그거 내려놔. 수혜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정훈은 화분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화분이 깨지며 흙과 파편이 거실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래. 28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정훈이 수혜에게 달려들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희가 두 사람 사이에 비명과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소희가 아버지의 팔을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정훈이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리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 알겠어요. 아빠 본 모습. 소희가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태민 씨 어머님이 왜 그렇게 진저리를 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소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존경스럽기만 했던 아버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군요. 수혜가 충격에 빠진 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우는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에 망연자실 서서 깨진 화분과 울고 있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그날 밤, 태민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겨있던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소희야, 나야. 태민이야. 태민 씨. 소희가 울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아니야, 소희야.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절대로. 태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희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소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정리하자. 전화기 너머로 소희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죠.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해? 어른들 잘못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 소희야, 나는 태민 씨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제발. 방법이 있을 거야, 응? 소희의 절규에 태민의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목이 메는 것을 참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어, 소희야. 우리한텐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엄마가 너네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어떤 고통 속에서 사셨는지 난 다 들었어. 그런 엄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너랑 행복할 수 있겠어? 그래도 사랑하잖아.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민은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희의 울음소리를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전화를 끊은 소희는 한참을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갈 것처럼 운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심한 듯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수혜와 정훈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엄마, 아빠. 소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 태민 씨랑 못 헤어져요. 절대 포기 못 해요. 뭐? 이소희. 정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집안과는 절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은 아빠가 했잖아요. 소희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맞섰습니다. 뭐, 이 기집애가 지금 애비한테. 애비요? 자기 잘못 때문에 딸 인생 망치려는 사람이 아빠 자격이 있어요? 이소희,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당장 그놈이랑 헤어져. 정훈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싫어요. 아빠가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싫다고요. 부녀의 팽팽한 대치 상황에 수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당신은 빠져. 애버릇을 어떻게 들였길래 애비한테 저렇게 대들어. 손대지 마. 수혜가 자신을 밀치려는 남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소의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왜 우리 딸이 희생해야 해?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 집안이랑 사돈이라도 맺으라는 거냐고. 정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소희가 엄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요. 이 집에서. 뭐? 정훈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빠의 폭언, 폭력?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엄마도 그렇잖아요. 소희의 간절한 눈빛에 수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굳게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자. 엄마도 더는 못 참겠다. 여보, 소희야. 정훈이 다급하게 두 사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손 놔. 28년 동안 당신한테 잡혀 산 걸로도 충분해. 수혜가 남편을 거칠게 밀쳐내고 소희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녀는 10분 만에 각자의 캐리어에 급하게 옷가지들을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와서 얘기 좀 해. 정훈이 안방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안에서는 짐 싸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가지 마. 30분 후 캐리어를 든 두 사람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정훈이 현관문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비켜. 캐리어로 얻어 터지기 싫으면. 소희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말 좀 들어봐. 정훈이 딸의 팔을 붙잡았지만 소희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모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훈은 텅 빈 복도에 망연자실 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으로 돌아온 정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어젯밤 자신이 깨뜨린 화분 조각들이 흉측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만이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정훈의 집을 나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혜는 호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28년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소희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할 일이 생겼어. 수혜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침대에서 뒤척이던 소희가 물었습니다. 태민이 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드리러 가야겠다. 정말요, 엄마? 소희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저도 같이 갈래요. 모녀가 택시를 타고 미연의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는 나른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연이 카운터에서 컵을 닦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연은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안녕하세요, 사부인. 아니, 태민 씨 어머님. 수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선 앉으세요. 뭐라도 한 잔 드릴까요? 미연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수혜가 의자에 앉으며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카페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혜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혜가 미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연은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이해해요. 이해라니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데요. 괜찮아요. 그런 질문 한두 번 받아본 것도 아니거든요. 미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운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이혼했는지, 전 남편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전 와이프시라고, 그리고 태민군을 입양하셨다는 이야기도요. 수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미연이 놀란 눈으로 수혜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 사람, 재혼인 건 알고 결혼했는데 왜 이혼했는지 몰랐어요.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서 술만 먹으면 폭행 폭언이 시작되더군요. 저는 28년 동안 그 인간 지옥에서 살았어요. 수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굳어졌고 그녀는 수혜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참고 사셨어요? 미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창피했어요. 다 제 체면 때문이기도 했고요. 수혜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육청 다니는 여자가 이혼했다고 하면 동네방네 소문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미연이 수혜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힘드셨겠네요. 아니에요. 태민 씨 어머님이 저보다 100배는 더 용감한 분이세요. 수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지옥에서 도망칠 생각조차 못했는데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도망치는 것보다 버티는 게 더 힘든 법이에요. 28년을 어떻게 그 지옥에서 사셨어요, 정말. 같은 남자에게 똑같은 상처를 받은 두 여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희 집 나왔어요. 아빠랑 연 끊고 살 거예요. 아빠 때문에 저희까지 불행해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미연은 소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민이도, 우리 태민이도 소희 너를 정말 많이 좋아한단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미연은 어떠한 확실한 대답 대신 따뜻한 미소로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태민 어머님, 저는 이혼할 거예요. 다신 그 인간 보실 일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28년 동안 내가 당한 멸시와 폭력을 이대로 묻어버릴 수는 없어요. 수혜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미연 역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도울게요. 세 여자는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 외롭게 견뎌왔던 고통을 이제는 함께 나누며 싸워나갈 든든한 동지를 얻은 것입니다.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그녀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세 여인이 새로운 연대를 다지며 미래를 기약하고 있을 무렵 홀로 남겨진 정훈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떠나간 텅 빈 집에서 그는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웠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주병부터 찾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더 이상 성공의 발판이 아닌 화풀이 대상일 뿐이었어요. 김 과장, 이따위 걸 보고서라고 써온 거야. 회의실에 모인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정우는 김 과장의 얼굴에 보고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즉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정? 처음부터 똑바로 했어야지.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정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회사에 너 같은 월급 도둑은 필요 없어.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습니다. 평소에도 없던 인내심이 술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장님,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옆에 있던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뭐, 챙겨? 그럼 지금까지는 대충 했다는 소리야? 너희들 전부 다 똑같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지.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앞에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김 과장은 화장실에서 동료 박 대리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요즘 사장님 정말 너무 심하지 않냐? 거의 미친 사람 같아. 그러게 말이야. 집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 얼굴도 퉁퉁 붓고 말이야.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왜 회사에 와서 우리한테 화풀이야. 그때 김 과장이 결심한 듯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하냐 너? 증거라도 남겨놔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다음 날 오후 정훈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너희 같은 멍청이들이랑 같이 일해야 한다니. 내 팔자야, 내 팔자. 그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뭐라고? 네가 지금 어따 대고 말대꾸야. 정훈이 신입사원에게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다가섰습니다. 너 내일 당장 사표 써. 아니, 지금 당장 꺼져. 김 과장은 그 모든 장면을 책상 아래에 숨겨둔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폭언과 갑질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죠.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던 김 과장은 결국 SNS에 대기업 오너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 건을 넘어섰고 분노한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악덕 사장이 있다니. 저 회사 어딘지 밝혀내서 불매운동해야 합니다. 직원들 인격 모독하는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이 숙취에 찌든 얼굴로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인터넷에 사장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정훈이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과거 가정폭력 전력까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이정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수혜가 계획한 일이었겠죠. 헐, 이 인간 가정폭력범이었어? 집에서는 마누라 패고, 회사에서는 직원 패고, 그냥 인간 쓰레기였구만. 언론사 기자들이 벌떼처럼 회사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훈의 회사는 순식간에 갑질 폭력 기업으로 낙인 찍혔고 주요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정 사장,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가?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였네. 자진해서 사임하는 게 어떤가? 이사들의 압박에 정훈이 회의실 테이블을 치며 발악했습니다. 사임? 내가 왜?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30년 전에 사라졌으면 곱게 살 것이지. 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쳐? 정훈은 모든 책임을 미연에게 돌리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이사들의 눈에는 실망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퇴임 결정이 나고 일주일 후 정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왕국이었던 사장실은 이제 텅 비어 낯설기만 했죠. 아래층 경비팀에서 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비팀? 걔들이 여긴 뭐하러 와? 정훈이 마지막 남은 상자를 들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나가실 때 에스코트를 해드리라고 합니다. 에스코트? 이날을? 내가 무슨 잡범이야 뭐야? 정훈이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상자 안에서 그가 아끼던 크리스탈 명패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도 소용없었죠.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정훈의 양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는 마치 죄수처럼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회사 로비를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한때 그를 우러러보던 직원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닥친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주거래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사장님, 개인 대출금 상환 일정을
좀 조정해야겠습니다. 조정? 갑자기 무슨 소리죠?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한 사람인데 이까진 일로 무너질 것 같아. 정훈이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상환 계획 일정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가 회사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던 모든 대출이 회수 대상이 된 것이죠. 일주일 후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정우는 현관문에 붙어 있는 붉은색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경매, 공고, 정훈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딱지를 떼어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정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당신들이 뭔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 빚을 갚지 못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고함에도 아랑곳 없이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가전제품과 이탈리아제 가구는 물론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골동품 도자기까지 예외는 없었죠. 이 시계만은 안 됩니다. 이건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품이란 말입니다. 정훈이 집행관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며칠 후 정훈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ATM 기계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거래가 정지된 계좌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는 동전 하나까지 탈탈 털어 커피를 사 마시려 했지만 그마저도 잔액 부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지갑에 남은 현금은 단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정훈인데. 정훈아. 웬일이야? 친구의 목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급하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미안하다. 나도 요즘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 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럴 수 있어.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친구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반응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의 몰락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훈이 찾아간 곳은 신림동의 허름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선불입니다. 고시원 주인이 담배를 꼬나물고 말하며 보여준 방은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방이라고요? 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복도 끝에 있는 거 공용으로 쓰시면 돼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정훈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날 밤 눅눅한 이불 위에 누운 정훈은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정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김미연.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전부 망쳐놨어. 얇은 합판 벽 너머로 옆방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정훈은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음과 함께 비참함만 더욱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김미연 카페라고 입력하자
익숙한 상호의 카페 주소가 화면에 떴습니다. 찾았다. 김미연. 정훈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위험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자신의 불행을 오직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며칠을 폐인처럼 지내던 정훈은 결국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 미연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소주 2병을 사 마시고는 비틀거리며 미연의 카페로 향했죠.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정우는 카페 문을 거의 부술 듯이 거칠게 밀고 들어섰습니다. 김미연, 당장 나와. 카페 안에서 담소를 나누던 손님들이 모두 놀라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해 잔뜩 핏발이 선 정훈의 모습에 몇몇은 겁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죠. 카운터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미연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미연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물어. 정훈이 미연에게 달려들듯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님들 다 계시니까 일단 진정하고 조용히 하세요. 손님? 손님이 지금 대수야. 네가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는데. 정훈이 옆에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나뒹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회사, 내 집, 내 돈, 전부 다 너 때문에 날아갔다고. 카페 안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요. 미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 정훈이 미연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지금 고시원에서 산다고 내가. 그건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에요. 자업자득이라고요. 미연이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잘못? 웃기지 마. 네가 그날 상견례에서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아무 일 없었어. 그냥 날 모르는 척하지 그랬어. 정훈이 미연의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미연이 재빨리 몸을 피하며 112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어떤 남자가 카페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전화 안 끊어? 정훈이 미연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미연은 카운터 뒤로 몸을 숨기며 카페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위협적이라서 무서워요. 김미연, 네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정훈이 카운터를 돌아 미연을 쫓아왔습니다. 미연은 의자를 들어 그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해봐. 뭘 잘못했냐고요? 30년 전에 나를 개 패듯이 때리고 내 뱃속에 아이까지 죽게 만든 게 잘못이 아니면 뭔데요?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연의 절규가 텅 빈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정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대화 좀 하려고 온 거예요. 오해입니다. 결국 정우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그는 지친 기색의 경찰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런 식으로 문제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피해자분이 처벌은 원치 않으시지만 합의는 절대 없다고 하시네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무조건 입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경찰관이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회사도, 집도, 마누라랑 딸까지. 전부 다요. 정훈이 어린애처럼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훈방 조치할 테니 집에 가서 술 깨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정우는 경찰서를 나올 때 이미 세상은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길거리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지인의 번호를 넘겨봤지만 차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정우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창문에는 술과 절망에 찌든 낯선 남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마지막 발악이 비참한 실패로 끝난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놀랍게도 고요하고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죠. 수혜는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이혼 서류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의 이혼이 법적으로 완전히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서류는 자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련하네요. 28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수혜는 펜을 놓으며 지난 세월의 무게를 담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수혜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그녀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미는 자신의 방에서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떨리는 마음으로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나 태민인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태민의 목소리는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태민아, 정말 보고 싶었어. 정말 죽을 만큼 보고 싶었어. 소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한강공원에서 다시 마주 섰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무 비겁했어. 태민이 소희를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괜찮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너도 힘들었잖아. 소희가 태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 완벽하게 허락해 주셨어. 이젠 정말 괜찮아. 우리 결혼할 수 있대. 정말? 꿈 아니지? 정말이지? 태민이 소희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태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이럴 때 뭐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날 로맨틱하게 말이야. 아, 맞다. 그걸 깜빡할 뻔했네. 태민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주머니에서 정성껏 준비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소희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소희,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서 더 단단해졌다고 믿어. 나와 결혼해 줄래? 응, 당연하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답은 똑같아.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태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후 미연의 카페에 네 사람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색하고 가시 돋쳤던 상견례와는 달리 카페 안에는 따뜻한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어머님, 저희 두 어머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뻐요. 소희가 미연과 수혜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우리. 수혜가 미연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주 시끄럽고 좋은 가족이 될 것 같아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때 수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런데 미연 씨, 아니 안사돈, 제가 사업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한테요? 네. 저도 이제 이혼하고 혼자가 됐는데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셔서요. 이 카페, 저랑 같이 동업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자본을 좀 투자해서 옆가게까지 터서 아예 브런치 카페로 확장하는 거예요. 정말요? 사실 저도 혼자 운영하려니 조금 벅찰 때가 있었거든요. 미연의 얼굴에 기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저야 너무 좋죠. 같이 하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두 여인은 소녀처럼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카페는 확장 공사에 들어갔고 미연과 수혜는 매일 만나 새로운 인테리어를 고르고 신메뉴를 개발하며 제2의 인생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태민과 소희 역시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냈죠. 소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 웨딩드레스 샵에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보던 날 수혜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조금 더 빨리 용기 내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 엄마도 그 지옥에서 나 키우느라 힘들었잖아. 이제 우리 다 잊고 행복하게만 살자. 응?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 수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운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그림자가 사라진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새롭게 단장하여 두 엄마의 식탁이라는 간판을 내건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손님을 맞는 미연과 수혜의 얼굴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참 대단하지 않아요? 카페 문을 닫으며 수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소희도 저렇게 행복해하고 우리 태민이도 요즘 얼굴이 폈어요. 무슨 말씀을요? 다 미연 씨 덕분이죠. 미연 씨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독했던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세 여인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모든 상처가 아문 자리에 가을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태민 역시 늠름한 신랑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우리 딸. 수혜가 소희의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도 오늘 정말 고와요.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소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는 미연이 아들 태민의 삐뚤어진 나비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겠죠? 태민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데 소희한테도 최고의 남편이 될 거야. 미연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든든하게 격려했습니다. 이윽고 예식이 시작되고 소희가 수혜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민은 소희와 눈이 마주치자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랑 박태민 군은 신부 이소의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을 사랑하고 아낄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태민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부 이소의 양은 신랑 박태민 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소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객석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있던 미연과 수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우리가 결국 해냈네요. 수혜가 미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 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려고 그랬나 봐요. 미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한 가족이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족으로 살아요, 우리. 두 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아기자기하게 꾸민 신혼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아주 맛있는 거 해줄게. 소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네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라면을 끓여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나 요리 못하는 거 알면서. 알아. 그래도 사랑하니까 괜찮아. 태민이 부엌으로 다가가 소희를 뒤에서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명절이 되자 네 사람은 한 집에 모여 시끌벅적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행복을 위하여 건배해요. 태민이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 수혜가 미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미연과 수혜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 두 엄마의 식탁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바빴네요. 사장님, 수혜가 계산기 앞에서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동업하자고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연이 테이블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뽑아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이제 데이트 좀 해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림동의 어둡고 좁은 쪽방에서는 정훈이 컵라면에 소주를 붓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는 이제 한평 남짓한 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죠.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번뜩이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소희가 태민에게 수줍은 얼굴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두 줄이야.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정말? 진짜야? 내가 아빠가 된다. 태민이 소희를 번쩍 안아 올리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두 어머니는 카페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할머니가 된대요. 미연이 수혜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머, 그럼 저도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우리 손주가 생긴대요. 수혜도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태민이 처음 품에 안았을 때도 이렇게 기뻤는데 손주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소혜 몸조리 잘 시켜야겠어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죠. 과거에 지독한 악연으로 얽혔던 두 사람은 이제 손주를 기다리는 세상 가장 행복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 소중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새 여자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